네, 7월 4주차 증시 전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3대 지수 모두 장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다우존스만 하락 마감했고, 미국에서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불이 붙으면서 재봉세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죠. 넷플릭스는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2분기 순이익 증가폭, 특히 3분기 신규 구독자 수 전망치가 시장의 높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간 외로 6%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와 함께 급등했던 이 언택트주의 과열, 우려, 또 최근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19가 또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지역이 재봉쇄에 들어간 것이 증시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도 7만 명이 넘으면서 이를 최대 기록을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 초에는 미국 바이러스 2차 유행과 또 락다운 재개 이런 부분으로 좀 언택트 관련주들이 초반에 랠리를 시연했습니다만 이후에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에 갖는 낙관론이 부각되면서 이 주도주의 차익 실현 또한 경제재개 수혜 테마가 또 시대를 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중 분쟁이 또 재심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양국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미중 갈등 우려도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역시 주도주 가격 부담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IT 종목에 투자하는 미국 뉴욕 증시 ETF 상장 지수펀드 자금이 대규모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도 주식시장은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고공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이 지수 평가에 대한 부담이 반영되기 시작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IT 종목에 투자하는 이 레버리지, 이 상장 지수 펀드죠. ETF의 자금이 7월 둘째 주 약 한 5,900억대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품은 레버리지 ETF인 프로시아 울트라 프로라고 하는데 이 나스닥 100에 포함된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이런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자금 유출 건이 실물 경기와 이 주가 간 괴리가 크다고 판단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우려들이 이번 주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도 정책 지지 아래에서 이 펀더멘털 회복과 가격 매력이 동반되면서 상승 랠리를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16일이죠. GDP 서프라이즈와 또 이런 성공적인 CMIC의 상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발 중국 제재, 또 금융당국의 신용규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중국 시장도 막판에 상해 종합지수와 신천성 군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만 마지막 거래는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한 주간 2150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2201.1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2200포인트에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를 보이면서 2200선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목요일 2200포인트를 내준 지 또 하루 만에 재탈환하면서 2200포인트에 안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요약하면 지난주는 주도주들의 조정,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주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코로나 백신 개발 뉴스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달러 약세에 따른 시총 상위, IT 업종의 외국인 매수 유입, 민주당 대선 후보죠. 바이든의 2,400조 원의 에너지 공약 발표가 나오면서 친환경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관련된 종목들이 그간 급락 이후에 막판 반등에 나선 점도 2200 안착에 아주 주요한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개인은 7월 13일 월요일 매도 이후에 마지막 거래일까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개인과 엇박자되는 모습으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7월 16일 목요일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코스피 주식에서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매도 형태에서 매수의 전환이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좀 강세의 모습 역시 보였죠. 네, 개인이 한 주 내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에 매도로 전환된 게 좀 특색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일주일 내내 매도세의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은 주초 지속적으로 매도한 이후에 마지막 거래일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783.22포인트에 안착을 했는데, 이 780포인트 안착은 1년 9개월에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과 기관, 마지막 거래일에 동반 팔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미국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1,000억 넘는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선별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에 착수한 셀트리온이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업종입니다. 네페스라든가 테스나, SK 머트리얼즈, 이런 반도체 업종들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젠 같은 이런 코로나 시약과 진단키트 매출이 급증하는 이런 회사, 외형이 확대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코스닥에서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CT 관련주들, 지난주에는 한국판 종합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 5G 관련주들, 통신장비 업종들도 강세를 보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는 지난 코로나 이전의 지수까지 다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2200포인트에 안착되면서 3월 코로나19로 인한 폭락하기 이전의 지수까지 거의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코스닥은 더 그 이상 나스닥과 연계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주의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이런 항체의 성공적인 임상 성과 도출, 또 2차 확산 우려, 이런 백신 개발 기대감이 상충하면서 단기 내에 어떤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미국과 브라질, 인도발의 코로나 확산이 연일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확산 징후가 포착되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경제 정상화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 재고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경제지표 공백기와 또 실적 시즌 임박으로 인해서 뚜렷한 방향성은 확인되지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이 중국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서 중국발 경제 정상화와 이 확신이 더욱더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에 진행될 이런 경제지표의 각별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시장 반응도 점검하면서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 약화와 미국 추가 부양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각별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연동되면서 국내 시장을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국내 증시는 펀더멘털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 이런 선제적인 하향 조정과 또 나스닥 주도주의 호실적으로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년 실적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2차 확산에 가는 지수 하향 조정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같은 그런 전망이 예상됩니다. 이번 분기 GDP 2분기 GDP 전망치도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인데, 2분기 역성장폭은 1분기보다는 클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출이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무역수지 격차는 줄어들고 있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에 따라서 2분기 성장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험자산 우위에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만 적정 수준의 수익 실현과 또 안전자산 편입 등의 이런 위험 관리가 동반돼야 됨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업종 배치에서는 기존 언택트 주도주들의 선별, 또 IT 업종의 지속적인 관심, IT의 하드웨어, 반도체와 5G, 핸드셋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 흐름보다는 좀 기술적인 주도군에 관심을 더 가질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주 발표된 이 미국의 산업 생산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이 반도체와 관련된 게 산업 생산입니다. 미국의 6월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5.4%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 4.3%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서 2분기 연속 회복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 생산도 전월 대비해서 77% 급증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운 점, 소비가 먼저 급등했고 그 다음에 생산이 따라오면서 이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내 시장에서 이런 IT 업종, 삼성전자를 대표로 하는 IT 업종과 현대차에 관심이 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 21일 날이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 정의선 부회장이 다시 한번 전기차와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회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관련된 모멘텀이 이번 주에도 나타나면서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흐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영국에 본사를 둔 아스트라제네카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이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초기의 그 임상 시험 결과를 다룬 논문을 월요일에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주 조정받았던 이 언택트 관련주들 네이버와 카카오 또 NC소프트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인 반등이 조심스럽게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습니다만 향후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7월 21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KB금융, 포스코, 삼성물산,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컬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번 주에 전부 다 실적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에 2분기 실적 시즌을 도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관련된 주에 대한 향후 주가 전망 또 실적 전망을 염두하고 파악해 보신 다음에 종목군을 선별해 보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지수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2150포인트에서 2220포인트 2220포인트 다소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만 좀 편차가 좀 클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은 760포인트와 800포인트의 밴드를 설정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주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고요. 저희 레드시그널에서도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시그널의 강정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